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방송 우리들 TV의 김수봉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되었죠. 거의 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연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는 이제 긴 장마도 지나고, 또 태풍도 오고, 홍수도 있었고, 폭염도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19는 이제,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한 일주, 이주 사이에 한 몇만 명씩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6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을 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한 거죠. 일반적인 유행병인 경우에는 이제 한 2계절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분위기상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코로나19가 아주 강한 바이러스이던가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바이러스일 확률이 있다고 많이들 합니다. 이렇게 여름에도 이 코로나19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1년 내내 코로나19가 이제 만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는 오히려 더 감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듯이 오히려 더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는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아직 치료제는 확실한 백신은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요즘 경제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국가 간의 교류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항공회사나 이런 여행회사 같은 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 되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항상 만연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있는데, 이 코로나19 특성상 이 무증상의 감염으로 이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튼튼한 사람 같으면 증세가 있어도 증세가 없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확진되기 이틀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감염이 시작을 해가지고, 증세가 있으면은 이제 더 심해지는데, 이미 증세가 있을 때면은 이제 주의를 하겠죠. 활동을 자제를 하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감염을 하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기가 쉬운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주의할 것은 이제 주위의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무증상의 감염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걸 꼭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인위생, 또 이제 단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감염이 되어도, 무증세로 있다가, 증세가 감염이 돼도 이제 워낙 이제 젊고 튼튼하니까 이제 아주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제 무증상으로 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일 무증상의 증세에서 주위에 이제 허약한 분들, 가족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 노약자가 있는 분,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경우랑 같이 있는 경우에 본인은 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상대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본인이 좀 굉장히 체력이 떨어져 있다든가, 피곤하다든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연세가 많고, 이제 체력이 좀 딸리는 경우, 노약자이신 경우에는 이제 특히 주의를 더 하셔야죠.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병이 왔다가도, 체력이 튼튼하니까 바로 나가지만,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노약자인 경우에는 이제 몸이 조금만 와도 바로 이제 감염이 돼서 상당히 몸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끼리 가까이에서 말을 많이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가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자신의 강한 면역력으로 길러가지고 그 병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86만 명이 이미 한번 항원해서 돌을 정도니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면역력으로 길러가지고 자기 어떤 그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자기 체력을 잘 길러놔야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지만 만일 이게 좀 변종이 돼가지고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다면은 지금 현재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약효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 상황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 가지고 열이 나면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겨울에 좀 추워야 되는데 이제 온난하면은 이제 그 전염병이 봄에 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난화 계속된다면은 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약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가겠지만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 코로나19를 이제 이겨내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은 이제 코로나 일거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이제 예방수칙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감염을 또한 자신이 이제 지키지도 않고 또 외부 사람들에 의한 외부 상대방에 의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겠죠.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주위에서 언제 어디서 이제 무증상의 무증상의 코로나 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도 깨끗하게 씻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이제 디킴이나 재채기 할 때는 이제 소매로 이것을 기켜를 막는다든가 해서 이제 안전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이제 비말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본인 이제 발열이 있다든가 기침 증세가 있으면은 일단은 이제 철저하게 남한테 피해가 안 가게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좀 이제 이 증세가 감기나 이제 독감이 아닌 코로나19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침이나 발열 고열 증세 등이 있다면은 일단은 주의를 일단은 이제 자가격리를 스스로 하시고 또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제 이런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외에 이제 자기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현재 이제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면역력을 강화해서 코로나19가 감염이 되더라도 살아남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는 이제 그 다른 그 바이러스와 다르게 변종이 잘 되기 때문에 자신의 면역 기능을 잘 길러놔야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19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좋죠. 일단 이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항체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면 되는데 이것이 아직은 체계조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몸에는 이제 자체 내에서 방어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면역 세포 중에 특히 이제 뭐 킬러 세포, T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균이 들어오면 한 며칠 정도 있다가 이 균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해서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세포도 있습니다. 또 이제 대식 세포는 이제 뭐 바로 이제 뭐 많은 무엇이든 다 잡아먹는 그런 그 세포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것도 자체적으로 우리 면역 기능이죠. 이게 T세포나 킬러 세포라든가 대식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제 백신이 없이도 우리 몸에서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T세포라든가 대식 세포 같은 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면역 강화법은 뭔가? 여러 가지 생활요법을 해서 이제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꾸준한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 자기 체력을 길러줌으로써 이제 뼈 근육 인대를 이제 튼튼하게 해가지고 체력을 기르는 것이 이제 일단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자연식 위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뭐 열량을 많이 넣은 술, 고기,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걸 많이 먹으면은 에너지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 면역 기능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런 음식들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더 길러주기 때문에 뭐 콩이라든가 생선, 야채, 통곡류, 해조류, 과일 등의 그 어떤 자연적인 유기농적인 그런 식품을 먹고요. 또 무공해, 저농약, 유기농 식품을 위주로 먹는다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겠죠. 정신적으로 이제 편안하셔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항상 마음이 편안해야지. 스트레스, 분노, 긴장, 화병 등이 있으면은 이제 몸의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너무 긴장을 한다든가 너무 열을 받거나 아니 화를 내면 몸에 열이 발생해가지고 열이 다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단전의 기운이 떨어지게 됩니다. 상열증이 되면 하체 부분이 떨어지면서 이제 단전 기운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면역 기능도 같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고 화와 열을 이 단전에 이렇게 쌓이게 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더 강화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른 자세. 우리 몸에 이제 자세가 바르면은 통증이 없는데 이 몸에 이제 특히 일자목이라든가 등이 굽는 경우에 이게 등이 굽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보기만 외관상 보기에도 그냥 보기가 좀 별로 안 좋을 뿐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심장과 폐가 같이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심폐기능, 심장이라든가 폐 기능이 굉장히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심폐 기능이 잘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 한 80%나 90%만 작용을 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등이 굽거나 이런 분들, 일자목인 경우는 이제 몸 가슴을 펴가지고 항상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휴식. 그래야지 과로하지 않고 이제 충분한 휴식이 돼야지 우리 몸 자체 내에서도 이제 면역력이 강화가 돼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겨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성생활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이 경액을 소모하는 것은 경기신 중에 이제 정을
소모하는 거군요. 근데 한의학에서 보는 이제 정이라는 것은 이제 면역력, 선천적인 기운의 근본이 되는 거죠. 이제 면역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과도한 성생을 하게 되면 이제 정이 많이 소모가 되고, 소모가 되면 면역 기능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공진단 같은 경우 선천적인 원기를 보하는 정을 보여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하는 이제 선천적인 원기를 보하는 그런 공진단을 먹어서 정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정을 그냥 보존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생간에는 이제 뭐 많은 성생활을 해야지 순환이 잘 되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몸의 건강, 면역력을 위해서는 이 경액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을 일으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노약자, 어린이, 허약한 사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면역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그냥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되지 않게 하고요. 또 항생제 남용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조금만 아프면 이제 항생제를 투여를 하다 보면은 이 항생제가 이제 그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저항하게 하는 힘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 내에서 면역 기능이 작동이 돼가지고 외부에 있는 웬만한 것은 이제 걸러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항상 외부에서 이제 그 약으로서 이제 변이를 하다 보면은 공급을 해주면 우리 자체 내의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변종 바이러스나 어떤 새로운 세균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뭐 T세포라든가 킬러세포죠. 아니면 대식세포와 같은 그런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세포가 없게 되면은 이제 이런 각종 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균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덟 번째는 환경, 날씨의 과잉보호를 좀 해서 피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온실처럼 자라면 몸의 저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좀 추울 때는 좀 춥게 자라고 더울 때는 더웁게 이렇게 해서 저항력을 좀 길러줘야지 어떤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이제 쉽게 살아남고 면역력이 강화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이제 질병이 생겼을 때는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체력이 소화가 안 된다든가 감기에 걸렸다든가 위장이 안 좋다든가 또 뭔가 어디 아픈 데가 생기게 되면 이제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에서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지 몸에 저항력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로 이제 각 체질에 따라서 이제 건강 관리하는 거죠. 가장 약한 장기를 이제 보호해주는, 강화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 기능을 좀 강화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소양인들은 가장 약한 신장 기능을 보호해줘야 되고, 소음이나 위와 소화기 계통을 좀 기능을 도와줘야 되고, 그 태양인은 이제 간 기능을 도와줌으로써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요즘 코로나19가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그냥 줄어들 줄 알았는데 다시 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갔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는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잘 기르는 거. 주위에는 이게 이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처에 좀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무증상의 그 환자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무증상의 그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만연하는 장기화되는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방송 우리들 TV의 김수범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